네, 안녕하세요. 드림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4월 6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자, 마감 분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수는 뭐 별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코스피 0.6% 0.2% 상승, 코스닥 0.1% 하락. 네, 보합권이고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했다는 거, 그리고 기관, 연기금, 뭐 금융투자 계속 팔고 있죠. 연기금이 더 이상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 전까지 이제 작정하고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개인이 많이 매수를 했고요. 아무래도 요즘 테마주가 좀 많다 보니까 좀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모레는 옵션 만기일인데,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어차피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건 아니지만 뭐 대형주, 외인 기관의 수급이 필요한 그런 대형주를 매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을 좀 먼저 보면요. 두나무가 역시나 아직도 강했어요.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이 또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 조금씩 오르다가 또 상한가. 그래서 이제 시세 받기 전보다는 2배 이상이 이제 올랐고요.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더 많이 올랐죠. 오, 거의 뭐 3배, 4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총이 가벼우니까. 그리고 코오롱우, 제가 계속 코오롱하고 코오롱우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오롱은 장중에 10%에서 7% 마감을 했고, 코오롱우는 아무래도 가벼우니까 거래량 뭐 200만 주 정도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계속 위아래로 조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거의 20%, 25% 정도, 20%, 25% 이상에서 놀았어요. 그래서 상한가를 갔고요. 당연히 좋아 보인다고 했으니까 저는 보유를 하고 있겠죠. 근데 안 팔았어요. 조금 팔았습니다. 20% 이중인가? 매수한 금액의 한 20%만 팔고, 나머지 80%는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기술 투자가 다시 갔죠. 많이 올랐어요. 초반부터 많이 달렸던 종목인데요. 오늘도 많이 올랐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좀 너무 일찍 팔아버린 것 같아서 아쉬운 종목인데, 일찍 팔았죠. 이쯤에. 네, 아주 세더라고요. 이게 이제 상승률로만 보면은 우리기술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TS 인베스트먼트도 많이 못 먹긴 했는데, 몇쯤이었나? 어쨌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고, 애들 최근에 굉장히 좋죠. 그저께 이제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 가고 나서도 오늘도 상한가 갔다 좀 밀렸는데,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코어는 약간 올랐고,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가 두나무 관련된 걸로 이제 부각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 보안 관련된 그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두나무의 그 보안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관련주로 엮였어요. 그래서 상승이 많이 나왔죠. 추가 상승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세 받고 나서 그렇게 아직 많이 오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릿지텍이 그러니까 그 업비트, 두나무의 업비트를 이용하려면 K뱅크를 이용해서 입금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K뱅크의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다는 내용 때문에 지난 금요일날 반응 왔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 근데 지분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조금 있어요. 근데 이게 어차피 이미지로 올라가는 거니까 추가 상승 가능한지. 두나무 관련주 관심 종목. 일단 코오롱 본주 우선주, 그리고 브릿지텍. 얘도 이제 관계사가 코오롱 인베스트먼트 여기였죠? 아마 두나무 지분 보유. 그래서 여기가 코오롱 인베스트먼트가 1.4%인가 1.몇% 들고 있어서 사실 코오롱 본사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는 없을지 몰라도 이미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우리금융 지주가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K뱅크죠. K뱅크 지분 보유죠. 두나무의 업비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K뱅크를 통해서 입금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 금융지주가 K뱅크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19.9%인가? 대략 20%. 반응 없죠. 근데 아직 시총이 너무 높아요. 시총 7조 이상. 이게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두나무 지분 보유하면서 막 급등을 했는데, 하나투자증권은 급등하기 전에 시총이 1조도 안 됐거든요. 7천억, 8천억 사이였는데 지금 이제 더블 올랐기 때문에 거의 1억 4천 이상이 됐는데, 우리금융지주는 애초에 7조예요. 그리고 두나무 직접 보유가 아니라 두나무랑 이제 협업하는 K뱅크의 지분이니까 훨씬 무겁기도 무겁고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거 저는 매수할 생각 없는데 브릿지텍과 같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 무거우면 이게 작정하고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브릿지텍 말 나온 김에 시총 한번 보고 갈까요? 587억 굉장히 가볍죠.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은데 망할 것 같진 않아요. 당분간은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윤석열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오늘 대부분 다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막판에 엄청나게 들어 올렸어요. 분봉을 보면은 거의 막판에 들어 올렸고, 아이크래프트 뛰었다가 이것도 음봉이 좀 나왔거든요. 마이너스 한 2.9% 나왔고, 덕성 같은 것도 볼까요? 덕성 많이 빠졌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8%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사신 분들은 이렇게 마이너스 8%까지 가면은 견디기 힘들죠. 왜냐면 이거 시세 끝난 거 아니야? 이러다가 갑자기 매물 튀어나와 갖고 그냥 아래로 꼽아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장 시작하자마자 밑으로 흘러내려 가지고 그다음 이제 보합권 유지하다가 상승 나왔는데 대단하죠. 특히 능률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처음에 매수한 금액이 3,300원 정도였는데 와, 거의 5배 올랐어요. 500% 넘게 올랐는데, 물론 다는 못 먹죠. 저는 일찍 팔아버리기 때문에. 아무튼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게 그 애니 능률, 그리고 덕성하고 덕성 우선주. 덕성이 12% 올랐죠. 덕성우가 5%도 올랐네. 그리고 원익큐브가 또 좀 오랜만에 올랐고, 그리고 노루페인트가, 노루그룹이 이제 윤석열 관련주 테마로 엮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루페인트가 상 찍고 14% 마감. 그리고 노루홀딩스 윗골이 엄청 길었죠. 25%까지 상승했고, 우선주까지 노루페인트 우랑 얘는 상한가 마감했어요. 우선주는 노루홀딩스 우까지 보세요. 상한가 찍고 22% 마감했고요. 그리고 또 새로 부각된 게 이제 IT센. 끝도 없이 나옵니다. 인맥주가 뭐 한 50개 되는 것 같아요.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IT센이 이제 17%까지 상승을 했고요. 얘는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왜냐면 코로나 저점, 모든 종목의 최저점인 3월 19일로 봤을 때 한 칸 땡길게요. 왜냐면 윤석열 관련주로 부각을 받기 전에는 5,400원이니까 2배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지수보다도 훨씬 못 갔죠. 지수가 2배가 넘게 올랐으니까. 이제 지수의 2배 정도, 저점의 2배 정도. 그래서 IT센하고 노루그룹 IT센 신규 부각, 매수 타이밍 나올지 관심, 그리고 자연거 환경하고 이그젝스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안 가네요. 안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한다고 다 가는 거 아니니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시세 분출을 할 것 같은데, 특히 이날 20%까지 상승했다는 거는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는 상승이기 때문에 괜찮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과 환경은 억울하게도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거래대금이 1,000억 정도 나왔고 아주 많이 못했다. 이거는 두 개는 관심 종목. 이 노루그룹과 IT센은 관심 종목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관심 종목. 매수 타이밍 줄지 안 줄지, 안 주고 그냥 갭 떠버릴 수도 있겠죠. 이재명 테마주는 전체적으로 다 쉬었던 날이었고요.
뭐 오른 게 없습니다. 최근에 좋았던 게 이제 에이텍 TN인데 쉬고 있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끝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쉬고 있다고 보입니다. 쉬는 중. 쉰다는 거랑 끝났다는 건 다른 의미죠. 그리고 정세균 관련주. 쉬는 중. 오늘은 이제 KPTU랑 신한실업만. 저는 KPTU는 없지만 오늘 장중에 21%까지 올랐고 신한실업 어제 상한가 마감했고 18%까지 올랐는데 맞나요? 네, 18.9%까지 올랐는데 밀렸다. 신한실업, K탑리츠, 수산중공업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신한실업, 뭐 윌비스, K탑, 아니 저기 뭐야 KPTU인데 KPTU는 저는 이게 윤석열 테마가 중간에 좀 껴들어가지고 보진 않고 있고요. 윌비스도 조금 아쉽다. 아무튼 K탑은 음봉이었죠. 그래서 많이 회복을 했더라고요. 장중에는 6%까지 빠졌는데 쉬고 있다. 그리고 유승민 관련된 종목이 좀 올랐어요. 3일기업공사가 이제 또 다른 후보죠. 3일기업공사랑 이제 대신정보통신. 물론 갈 거로 보이는데 더 가겠지만 아마도 100%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투자금이 한정되다 보니까 차라리 이재명이나 정세균 종목을 더 보는 게 나을 거로 보입니다. 차라리 이재명 보는 게 투자금이 아주 많으면 뭐 살 수 있겠죠. 그리고 단기로 뭐 MM으로 뭐 5% 10% 먹었어도 좋은 거니까. 그리고 재룡 산업이 좀 올랐어요. 재룡 전기랑 이게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관련주죠. 재룡 산업, 재룡 전기인데 역시 지지율이 아쉽기 때문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뭐 5% 넘을랑 말랑 5%도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굳이 근데 기회는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보고 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가진단 키트 관련된 걸로 이제 휴마시스가 상한가를 갔고요. 휴마시스가 그 체코에서 기존의 자가진단 키트 허가를 받은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아주 오랜 기간 이거를 글쎄 견디신 분이 계실까요? 이때 한창 진단 키트 유행할 때 6월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였던 6배 이럴 때 사서 견디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올랐고요. 그리고 PCL도 진단 키트 중에서는 계속 제일 차트가 우상향했던 요 PCL도 오늘 6%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진단키트는 이제 업황이 이제 백신 보급률도 점점 높아지고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많이 맞았잖아요. 그 부작용이 별로 없고 계속 이제 접종이 되면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은 진단키트가 글쎄요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아무리 좋아도 안 살 것 같아요.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 우위 선순위가 낮아요. 다른 걸 사면 되니까. 뭐 진단키트 좋아하시는 분이나 이거밖에 모르신다면 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차지인 관련된 종목, 차지인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 알티캐스트가 상한가 찍고 좀 밀렸는데 그 차지인 상장 관련된 거, 그 전기차 충전할 때 그 과금되는 뭐 고객 관리나 과금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 프로그램 같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나스닥? 아니다. 코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하죠. 차지인이. 그래서 이제 알티캐스트가 상한가를 갖고 장중에 16%까지 밀렸고, 그리고 시티랩스 잽싸게 찾아서 매수했죠. 차지인 내용이 나오면서 알티캐스트가 급등을 했고, 이제 기존에 이게 원래 그 데일리 블록체인이라는 기업이에요.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때 1,000원을 넘는 순간 바로 따라 붙어서 매수를 했죠. 이거 뭐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알트캐스트는 이제 물론 이제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원하던 테마가 아니라 이제 뭐 쌍테마 내지는 다른 테마로 인해서 급등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뭐 중장기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테마가 붙으면 이제 급등을 할 때 일부 비중을 좀 덜어내잖아요. 테마가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사느냐 안 노리고 사느냐인데, 결국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필연적으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트캐스트는 OTT 관련된 거에도 좋았지만 오늘은 이제 차지인 상장 관련돼서 좀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걸로 상승한 게 맞죠. 시트랩스 같이 올랐으니까.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차지인, 이걸 위에다 써야 되겠네요. 밑에는 굳이니까. 차지인 코스닥 상장 관련주, 알티캐스트, 시티랩스, 이제 9 데일리 블록체인 이었고, IL 사이언스라는 종목까지 있었는데 찾았는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것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별 종목으로 오른 것들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이 이제 원래 그 컴퓨터 부품 유통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면서 드론 관련된 그 중국에 있는 드론 1위 기업의 이제 국내 유통도 맡고 있는데, 그러면서 박영선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박영선 의원께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IMBC가 이제 금방 이게 밀려버리고 오세훈 관련된 종목이 올랐는데요. 제이시언 시스템은 박영선 관련된 종목으로 오른 게 별로 없어요. 오늘은 이제 그 재료였죠.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사상 최대로 갱신해 나가고 있고, 그 이제 채굴을 할 때 그래픽 카드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 품귀 현상으로 그 유통을 하고 있는 제이시언 시스템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많이 올랐죠. 장중에 20몇 %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코인 관련된 종목이나 거래소를 운영하거나 거래소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기업은 아니에요. 컴퓨터 부품 유통, 그래픽 카드, 비트코인 채굴로, 그래픽 카드 품귀 현상.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 엄청 강한 테마란 말이죠. 코인 자체도 가격이 많이 오르지만 관련된 종목으로 뭐 엄청나게 많이 오르니까 이것도 혹시라도 먹을 자리가 준다면, 매수 타이밍을 준다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오 위즈 홀딩스도 많이 올랐죠. 이건 뭐 살 수 없는 가격이 됐는데, 이제 자회사 네오플라이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게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SBI 핀테크 솔루션즈는 그 이스라엘의 오토로, 그 비트코인 거래소 오토로 관련된 수혜주, 상장 수혜주, 나스닥 상장 수혜주 올랐죠? 얼마 전에도 계속 올랐어요. 이토로.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별 종목 뭐 몇 개, 신라젠이 또 피인수 된다고 하죠. 그러면서 M2N 이거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찾다가 말았는데, M2N이 신라젠을 인수한다는 기대감? 근데 저는 신라젠 같은 기업을 좋아하진 않겠죠. 누구나 안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거 이제 하긴 이거 이제 잘 사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은 당연히 좋을 수 있겠죠.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10,000원에서 150,000원이었으니까 그 전에는 더 낮은 가격이 또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당장 전이었나 보네. 아무튼 10,000원짜리가 150,000원 갔으니까 누군가한테 좋은 기억일지 몰라도 계속 이제 뭐 임상에 관련된 좀 허위 공시였나요? 아무튼 그런 내용 때문에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M2N이 이 회사를 인수한다고 해도 뭐 얘네가 만드는 거 이름 뭐였죠? 이름도 까먹었다 이제는. 항암제. 그걸 뭐 성공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투자자한테 신뢰를 잃은 기업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도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한 제가 이거 올라올 때 이런 회사는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죠. 그리고 KR 모터스가 그 정책주, 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정책, 뭐 전기 자전거나 아니면 뭐 자전거로 이동 가능한 뭐 친환경 그런 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나우 아이비가 이제 많이 못 갔던 창투사인데 마켓컬리 관련 수혜주기도 하고요. 최근에 창투사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T-사이언티픽 이제 그 옴니텔이죠. 그 T-사이언티픽이 이제 빗썸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이제 상승을 했고요.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 T-사이언티픽 빗썸 지분 보유. 빗썸보다 업비트가 거래량이 훨씬 많긴 한데 어쨌든 빗썸도 대단한 그런 거래소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박스권 돌파 가능?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아요. 이렇게 자꾸 많아 요즘에.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면 두나무 관련주가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르겠고 이제 주의해야 될 구간으로 보이고요. 후발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드림 시큐리티라던가 뭐 브리지텍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드림 시큐리티 나 브리지텍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을 받기 시작한 거고, 윤석열 관련된 종목 오늘 능률 상한가 가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이재명 쉬는 중, 정세균 관련주도 쉬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오른 거 수산중국 같은 거 신고가 갱신한 거, 물론 신고가 갱신하면 매물벽이 없어서 더 쉽게 오른다고는 하는데 언제까지 오를지 알 수 없고 바닥에서 이미 뭐 5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안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은 아직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신한실업, 율비스, KPTU 이런 것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차진 코스닥 성장 관련주로 알티캐스트, 시프티랩스 이거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우선주가 엄청 많이 올랐는데요. 테마가 있는 우선주도 올랐고요. 그렇지 않은 증권사 우선주 이런 거 SK증권 우 아니면은 한양증권 우 상한가 같고, JW 중해제약은 우선주 오르면 막 잘 끼더라고요. 근데 차트를 보면 답답하긴 한데 보세요. 답답하긴 한데 이런 날 보면은 꽤 의미 있게 가더라고. 그래서 이거 올랐고, 뭐 하나투자증권 우나 노르우 같은 경우는, 노르페인트 우 같은 경우는 테마가 있어서 올랐고요. 우선주들이 좀 강세를 하고 있다. 근데 우선주는 조심하셔야 돼요.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세요. 오늘 거래량이 몇 주죠? 만주네요. 오늘 하루 거래량이 만주예요. 그죠? 이거 사면은 나올 수 있을까요? 많이 못 사겠죠, 이런 거. 거래량이 많이 터진 날도 뭐 7,000주, 평소에는 뭐 500주, 600주 이러네. 1,000주도 안 되는데 오늘 되게 터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만주다. 그리고 단일가 이런 거 살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고요. 스마트 스터디 관련된 종목, 그 아기상어, 그래서 삼성출판사가 막판에 또 10% 꽉 채웠거든요. 많이 올랐죠. 이것도 이 정도에 이제 5만원 밑에서 팔았는데 장 막판에 이렇게 뛰어 올라갔어요. 대장주 톱박스 코리아는 좀 완만하게 오르긴 했다. 별로 오른 게 없죠. 상대적으로 삼성출판사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랐는데 별로 모자랐어요. 근데 못 오를 수도 있지만 장 막판에 좀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뭐 KTCS 쌍테마죠. KTCS, 디즈니, KT협업, 기대감 플러스 스마트 스터디 투자, 아기상어의 투자. KTCS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추천은 아니고요.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4월 6일 장을 좀 마감을 해보고요. 네, 아직도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게 많은 장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여기다 마지막 이거만 하면 붙일게요. 무상급식 저출산 관련주는 어제도 이어서도
그래서 관심. 오늘 몇 개만 살짝 볼까? 아가방 컴퍼니, 배출산, 뭐 보합 정도, 제로투세븐, 약간 상승 보합 정도, 대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은 푸드웰. 네, 약간 조정받았는데 처음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장 시작하자마자 좀 올랐거든요. 2%밖에 안 되긴 하네요. 그래서 관심 갖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고 내일 장 마감 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